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난 정상회담, 정말 많은 분들을 감동시켰는데요. 언제쯤 우리는 서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 식당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오늘은 노스이스턴 대학교 국제정치 전문가 심원천 박사를 연결해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해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원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는데요. 그때 박사님께서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판문점에서 열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니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참 트럼프 대통령 대북 정책 결정은 정말 예측하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6월 29일 그 아침 오사카 G20 서밋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요청했고 아주 그 최고속으로 5시간 15분 만에 그 북한의 최선희 제1부장이 긍정적으로 회답하면서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깜짝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53분 정도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공적인 회담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 우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그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관계에서 돌파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해서 재생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단순히 그냥 뭐 악수하고 김정은, 트럼프 회동한 그 이상의 이제 결과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점이 아주 구체적인 성과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뭐 25년 북미 협상 역사가 있는데요.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미 협상이 타결이 됐을 때 서로 이제 돌아서서는 그냥 강경론 둘 다 북한 그리고 미국 강경론으로 가고 아주 긴 그런 아주 악순환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고 여기서 끊어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의미에서 좀 성공적인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언론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국제 여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도 그 63% 넘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봤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뭐 한국 언론도 보수 언론 제외하고는 다소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요. 그 북한 언론 매체도 그렇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연일 긍정적으로 트위터를 올리고 거기다 중국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 미국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미국의 그 풀뿌리 운동, 평화 운동 아시는 분들이 전폭적으로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연합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인들도 프란시스 교황님을 비롯해서 아주 희망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 봐서는 참 잘된 그런 성공적인 회담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그 한반도 입장이 솔직히 쉬운 말 하면은 이런 입장입니다. 한국 전쟁이 종전되고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뭐냐 하면은 북한의 그 총과 핵무기로 그냥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더 경제 발전도 도와주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국가 간의 인강에서 힘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계에서 그런 논리는 잘 실행되기가 힘들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도 이제 점점 좀 더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했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대화를 외교에 더 적극적인 체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 개발로 인해서 힘을 기반으로 한 협상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미국은 이전까지는 뭐 단계적 협상은 배제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계적 협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선회하는 거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그 근본 원인이 미국으로 봐서는 북이 핵실험, 그다음에 뭐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 등 그 각종 선제 조치나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제안에 그 어떤 증가도 없이 그냥 비핵화를 먼저 하라 이런 일방적인 요구였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북이 일방적인 요구를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노이에서 그래서 이제 결렬이 되었었고요. 이번에 북한이 그 이후로 하노이 회담 이후로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입니다. 당시 그 하노이 결렬된 이유가 북한이 제재에 너무 연연했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서 북한이 아마 제재로 너무 그렇게 하면은 무너지지 않겠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 북한 나오는 자세는 북한 체제의 보장 없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지금 현재 그 북미 간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아마 북한의 무조건 그런 선 비핵화 고집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특징적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네.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좀 걸어갔었는데요. 네, 이것을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기존 다른 대통령과 달리 룰을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많이 이름이 나 있는데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보수 폭스뉴스 같은 데도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5년 후 만약 한반도의 비핵화 이 발전이 될 때는 아마 그 6.3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대통령의 초대로 20m까지 우리 북한 땅을 밟았다. 이것이 아마 인류 역사에 아주 길이 남겨질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물론 뭐 저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결국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닉슨도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냉전 체제 붕괴 등 미국 대통령은 그 이런 역사적인 때마다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판문점에서 6.3회담, 그 북미 정상회담 통해서 그리고 북한 땅을 밟았다는 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기억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구체적인 그게 대한 비판이나 그게 대한 분석에 관련 없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미국의 반응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전에는 미국 정치권에서 비판적인 평가도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평가가 어떤가요? 아직까지도 물론 강경론자들은 이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진 찍기였다. 그러니까 TV 리얼리티 쇼였다. 네. 그리고 또 참 아쉬운 것은 우리 아시죠? 코리안 아메리칸인 빅터 차. 네. 그죠?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소셜미디어에서 뭐 사진 몇 장은 비핵화에 도움이지 않는다. 판문점 회담은 그냥 뭐 리얼리티 쇼다. 그리고 뭐 이것은 회담이 아니라 그냥 소동이고 그냥 쇼였다. 뭐 이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워낙 트럼프를 워낙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주당 그리고 의회 의원들도 아주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우리 한국에서 정말 잘 이번에 좀 인식해야 할 게 전 참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 내 지금 여론 형성 중에서 특히 그 보수 그 여론 매체 폭스뉴스 그죠? 네. 같은 그다음에 보수 전문가들이 지금 한반도 정책에 대한 완전 혁신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북한의 신뢰에 대한 미국이 상응하는 신뢰 조치를 해야 한다. 이분들은 진보 언론가도 아니고 전 보수 언론들이 지금 매일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점에서 아주 좀 희망적인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최근 그 여론조사가 났는데 참 이건 정말 끔찍한 여론조사인데 미국인의 30%가 북한 선제 핵공격을 찬성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것이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살상돼도 무관하게 선제공격 찬성한 30%. 그건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이번 6.3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긍정적이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25년 동안의 그 북미 협상 그 역사를 보면은 북미 협상 그다음에 남북한이 조금 이렇게 잘 됐다고 우리가 성공 희망적으로 갈 때마다 저희들은 이렇게 참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볼 때마다 그 강경파들 그다음에 그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항상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존 볼턴 같은 그런 정책 보좌관 시작해서 보좌관. 그래서 이제 한 요점은 이번 돌파구를 만든 것은 참 중요하고 모멘텀을 다시 살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잃지 않고 이제 성공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지금 풀뿌리 운동,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 이번 주말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아주 거대한 그런 여론 그런 반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국회 내에서도 뭐 6.3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선언 결의안 찬성 결의안도 나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더 분발을 해서 이제 더 조금만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라도 더 이렇게 많이 평화를 위한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기까지는 또 한국 정부의 그 역할도 컸다고 들었는데요. 한국 정부에 대한 역할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첫째는 참 우리 한국 정부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담을 가능하면 주역이었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교 역할을 했다, 다리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지금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도 모두 이제 한국 정부의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평창 올림픽부터 그때부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부시를 살린 것은 문재인 정부였죠. 조금 아쉬운 것은 판문점에서 3자 접촉 거기서 이제 남북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3자 접촉까지 있어서 거의 뭐 종전선언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가교 역할은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아직도 더 소극적이지 않나. 지금 임기 지금 2년을 넘기고 계시는데요. 네. 미국의 성인과는 무관하게 남북 교류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마지막으로는 그 종전선언 그다음에 그 더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는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북미 관계 비핵화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그 연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슴 아프죠. 5천을 함께 살았는데, 그죠? 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은 민족인데 70년 동안 헤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남북 그 어떤 그 평화 공동체 구성, 그다음에 남북 연합 어떤 그런 그 통일이라는 말을 하면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무관하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남북 평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 한국 그 정치권에 판문점 회담 비준 선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또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국어 외교다 이렇게도 했는데 한국에 특히 보수 세력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수 세력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수 세력은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 이런 뭐 신뢰 외교라는 그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보수를 보면은 우린 보수가 아닌 거고 그게 숯골 세력이죠. 숯골 세력이죠. 이분들이 그 정책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그 우리 숯골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보수라 그러면 민족주의성이 강하고, 그죠? 네. 국수주의. 근데 우리나라의 숯골들은 주로 그 예를 뭐 친일, 뭐 친미. 예, 그리고 무조건 북한의 반공. 그렇게 이제 세력을 기반했는데요.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 숯골들이 새 정치 기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경원을 비롯해서 뭐 이 자한당 이쪽 보수 세력들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거시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독일 경우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보수 정당이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은 독일의 20년 넘는 그런 진보 3인당이 한 역할을 이제 구축을 통일 또 유럽과 독일 평화의 구축을 차두고 그것이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보수 정권이 그것을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과 그다음 유럽 평화는 이 독일의 보수 정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보수도 독일의 보수, 유럽 보수들에게 조금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배워야 된다는 게 조금 좀 역사적인 그런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도 그렇게 반대만을 반대해서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60%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판문점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20% 30%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숯골 말고 한국에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수 언론가들, 평론가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미국의 보수 정책 평론가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그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비핵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벨 평화상까지 탈 수 있는 그런 그 정책 대안이 이 미국 지금 보수 언론가, 보수 평론가들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 한국 숯골 보수 전문가들은 미국 이분들에게 한번 배우고 그런 점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주 박사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